손흥민의 100호 골을 기대했던 경기에 손흥민 골만 없는 6골이나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후에 후폭풍만 더 거세졌습니다. 바로 콘테 경질론으로 말이죠. 28라운드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경기가 있었습니다. 뉴캐슬이 원정에서도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1점 차까지 바짝 추격해온 상황에서 토트넘이 만나는 상대는 꼴찌팀 사우스햄튼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27경기에서 20골밖에 넣지 못하는 경기당 1득점을 하지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손꼽힐 수 있는 최소 득점력입니다. 토트넘은 남은 11경기에서 최단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경기들은 당연히 승리해줘야 4위든 뭐든 지들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내든 할 텐데 이 팀에게 3실점이나 허용하면서 승점 1점만 얻어냈습니다. 더구나 사우스햄튼은 주중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더 열세였는데 토트넘의 원정 악몽은 계속 이어지게 되네요. 이 정도면 팬들도 그냥 앞으로 남은 5경기 정도는 그냥 시청을 안 하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홈에서만 성적 내는 팀이 무슨 상위권 팀입니까? 콘테는 저 양반은 경기 전 선발 라인업으로는 꽤나 긍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페리치를 선발에서 제외한 선택 하나만으로도 콘테에게 살짝 기울일 뻔했습니다. 속을 뻔했어요. 포스터 골키퍼,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포로, 벤 데이비스, 스킵, 호이베르, 히샬리송, 케인, 손흥민. 이렇게 포메이션은 똑같고 토트넘이 할 수 있는 최상급 라인업으로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히샬리송이 경기 3분 만에 사인을 보내면서 유니폼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그 어떤 이상 장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뭔가 심각한 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클루세프스키가 긴급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이 클루세프스키로 바뀐 것이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확실히 경기력이 달랐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다르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히샬리송은 매우 전투적이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서슴지 않으면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득점을 도왔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손흥민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클루세프스키는 그렇게 안 봤는데 분명 지난 시즌 클루셉이 많이 도왔습니다. 정말 도움자였습니다. 손흥민 득점왕에 숨은 공로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이 어린 놈의 스키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손흥민이 안중에도 없는 듯 플레이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거의 페리급입니다. 자정 넘은 시간 기분 좋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가 5분 만에 점점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8분 만에 사우스햄튼도 부상을 입으면서 선수가 교체되고 급기야 34분에 또 선수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시즌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과부하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포로가 손흥민을 겨냥한 멋진 크로스로 기분 좋게 해주면서 언제든 득점이 나올 듯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경기 중 부상이 속출하다 보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간과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른 한 선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죠. 전반 35분에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페리시치가 비춰줬고 잔치집이 제대로 초상집 될 분위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도 그런 도전했잖아요. 하지만 페리시치였습니다. 갑자기 응원 모드가 초긴장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동선도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앙 지향 쪽으로요. 시원한 장면도 있었는데 벤 데이비스가 교체된 후에 손흥민이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사우스햄튼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시원한 게 아니라 페리시치가 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하지 않고 중거리 슛을 한 것이 시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반적 활약은 매우 좋았습니다. 포로에게 기회를 얻고 포로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더니 전반 추가 시간 되자마자 그래 이게 축구죠. 할 수 있는 짜릿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랑글레에게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볼을 몰더니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도 않는 곳에 대각선으로 제대로 찔러주면서 포로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포로는 이미 2번의 기회를 날려먹었었는데 더 결정적인 노마크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50호 도움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슈팅으로 첫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거죠. 손흥민은 또 한 명의 선수에게 데뷔골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스키 셉셉의 데뷔골도 도왔던 게 손흥민이었죠. 포로는 역시 득점을 꽤나 했던 선수라 그런지 세레머니도 월클급이더만요. 네, 토트넘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스러운 응원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나가고는 있고 페리치는 있고 클리셉까지 반대쪽에 버티고 있다 보니 손흥민이 기회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으니까요. 급기야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실점을 합니다. 페리치 제대로 뚫리면서 놓치면서 왼쪽이 비어버렸고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페리치는 손흥민과의 호흡도 문제가 있지만 수비도 형편없는 선수라는 거. 네. 순식간에 동점이 되었고 이후부터는 후반에만 4개의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손흥민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너킥만 전담했고요. 오죽하면 스포티비에서도 하이라이트에 후반 10분 후부터는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편집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남들이 넣은 4골 보려고 이 자정 넘어서 응원을 하고 있냐고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점점 무기력해짐이 느껴졌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턱을 괴고 싶었습니다. 케인의 득점과 페리시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3대1로 승기를 잡았고 아직 20분 정도 남아서 손흥민의 100골을 기대하고 싶었지만 그건 행운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포로도 지쳤는지 후반에 보이지 않았고 에메르송으로 교체까지 됐으니까요. 네. 손흥민 첫 골 도움에 승리라면 그래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더욱 꼬입니다. 이후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브렌트포드에게 무득점 패배했던 팀이 토트넘에게 3득점을 해버리면서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패배 같은 분위기였고 사우스햄튼은 승점 1점이라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경기를 볼 때는 간절함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느슨했습니다. 일주일을 쉬어놓고 강한 압박, 상대를 짓밟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우스햄튼은 강등 직전이다 보니 매우 저돌적으로 토트넘을 이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분명 토트넘도 경기가 꼬인 건 맞죠? 네, 선수들의 뜻밖의 부상이 속출했으니까요. 사우스햄튼의 3골 중 2골은 왼쪽의 수비가 허점이 생기면서 모두 실점했습니다. 그 자리는 페리시치의 자리죠. 안 된다니까. 네. 토트넘 4위권에 있으면서 40실점입니다. 아니 10위 안에 40실점 한 팀이 없어요. 토트넘이 유일합니다. 유럽 5대 리그 10위 안에 드는 팀 중에도 없습니다. 수비 축구 한다는 양반이 40실점이 뭡니까? 네. 콘테 감독도 그게 싫었나봐요. 그의 인터뷰가 어떨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콘테 제대로 선도 넘어버렸습니다. 지가 페리치 투입시킨 건 아무 책임도 없고 선수 탓, 코치 탓, 구단 탓까지 제대로 퍼부었습니다. 이거 뭐죠? 레비가 나 당신만 믿고 따를게 라고 했거나 날 지금 당장 해고시켜줘 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의 50호 도움은 그렇게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후 컨텐츠에서 제대로 저격 좀 해보겠습니다. 기분 참 거시기한 경기였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휴일이실 텐데 오늘만은 이 컨텐츠 시청 후에 이번 경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